나침반도 흔들리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삶의 신념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봐도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섬에 도착하겠다는 마음처럼요. 안성남다 특별기획방송 안성아르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남다 진행자 민주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진행할 짝꿍. 안녕하십니까, 김지윤입니다. 아,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 요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년 중에. 아, 진짜. 아, 물론 가을도 좋은데 저는 덥고 춥고 다 좋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앞전에 이순희 활동가랑 같이 우리 안성 아르랑 기획방송에 대해서 시그널 우리 만들었었잖아요. 예. 드디어 그날입니다. 네, 이제 다시 또 본방이잖아요. 녹음이 어찌 이제 보면. 네. 그래서 1, 2, 3편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자, 그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자, 주인공들, 안성학 연구소장님이신 임상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 굉장히 바빠요, 진짜. 수업이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셨군요. 네. 아니,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냥 지켜만 봐도 아유 어떻게 생활하시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오랜만에 지금 안성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아리랑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2년도였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게 돼서 하여튼간 기쁩니다. 아, 너무 그동안 계속 우리 수고하셨던 약간 이렇게 숙취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자, 또 다른 또 이렇게 우리 또 참여해 주신 또 선생님 계신데요. 이분한테는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사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최수라고 합니다. 아, 최수 선생님, 최수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이 또 약간 어른들 말에 그 아삼족이라 그러나. 짝꿍이지, 짝꿍. 짝꿍. 요즘. 어떠세요? 같이 활동하시는 거. 아니, 더군다나 저희 아리랑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나 향토사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 올 초인가요? 네. 안성사 연구회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끌어오다가 제가 안성학 연구소 소장 맡게 되면서 최수 교수님한테 회장 자리를 넘겨줬는데 아주 요즘 그냥 되게 활성화시키고 잘 하고 계십니다. 아, 그 정도로. 아니, 왜 또 고개를 흔드셔요? 아유, 우리 초대 회장님으로 계신 임상철 회장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안성문화원에서 지금 안성학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지만 저도 안성문화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서로 교류할 일들이 많아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보고 또 같이 함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특별하게 안성 아리랑인가요? 아르랑인가요? 안성은 아르랑. 오, 이게 가사가 그러니까 다 아리랑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아리랑이겠지만 안성은 특히 전에 내려오는 가사가 아르랑 그럽니다. 아, 김준 선생님 우리 아리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 아르랑이 더 좋아요. 훨씬 어감이 좋잖아요. 아르랑. 부드럽잖아요. 아리랑. 그 유래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각 지역마다 사투리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리랑이란 말이 아리랑, 어르렁, 우르렁 뭐 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말로 사실은 많이 불려져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문헌에 책에 자료에
처음으로 아리랑이라고 등장하는 자료가 조선 말 순국 지사이자 유학자이자 또 이 사대부인 황현 선생이 쓴 그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매천야록 1894년도에 쓴 그 매천야록에 아리랑 타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가사도 한 줄이 나오는데 그 가사 한 줄이 아까 제가 잠깐 그 불렀습니다만 오다가다 만난정 그 관련해서 그 내용이 한 줄이 거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적으로 민요를 조사를 했는데 경상남도만 빼고 7개 도의 그 민요를 그 지역의 관리들하고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소학교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그 민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100곡 정도의 그 민요를 그 발굴을 했어요. 1,100곡 정도의 민요를 발굴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사 보고서에 실린 아리랑이 약 한 20개 정도 돼요. 20개 정도에 되는 그 조사 보고서에 우리 안성 아리랑이 들어가 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안성 아르랑 1부 타이틀이요. 네. 안성 아르랑 전통의 시작을 찾아서입니다. 아, 김준 선생님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네. 궁금해요. 많이 궁금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네. 그 국가문화유산청 거기에 그 유네스코 담당 선생님께 일단 우리 안성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지 아리랑이 등재는 됐는데 그 안에 우리 안성 아리랑이 포함이 됐는지 확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한테 답을 주기로 했고요. 네, 일단은 그 매천야록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제가 조금 부연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조선 말이죠. 예, 철종이 경에 1863년도에 돌아가시고 고종이 1864년도에 즉위를 해요.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져서 1910년도에 나라가 이제 그 망했거든요. 근데 이 황현 선생이 고종 원년인 1864년부터 이 책을 썼어요. 그 황현 선생이 불과 9살 때예요. 이분이 1855년생이니까 9살 때부터 이 기록을 편년체로 남긴 거예요. 편년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인 기록. 우리가 그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런 식으로 글을 써왔다는 얘기고 이분이 조선 말의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9살 때부터 요 기록을 남겨서 실질적으로는 1894년, 이게 1894년이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갑우경장이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죠. 그때부터 1910년도까지의 기록을 아주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도 1894년부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매천야록에서 지금 아리랑 관련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1894년도에 아까 그 원본 교주본 138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아리랑 타령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이걸 신성염곡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1893년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섬돌 아래로는 머리띠를 하고 팔뚝을 드러낸 채 노래하고 북치는 자들이 수십 명인데 잡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었다. 오다가다 만난 정 즐거워라. 죽으면 죽었지 나 못 놓겠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김규복 선생이 부른 노래의 한 구절하고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매천야록에서 나온 아리랑의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는 무격이나 광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당패, 남사당패들이 여기에서 계속 연주를 했다, 노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주본 45쪽에도 역시 광대, 무당, 악공들이 나와서
늘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복궁 영건가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광대들이 무당패, 광대패, 거사패들이 이 궁에 들어와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 시대에 비슷한 그 또 노래책이 있는데 한양가라는 노래책이 있어요. 요건 18세기하고 19세기에 우리 조선 왕도인 한양성의 연역, 풍속, 문물, 제도, 도국 또 왕실의 어떤 능나들이 같은 광경을 노래한 건데요. 이것은 작자미상입니다. 한산거사라는 한 사람이 이름을 숨기고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의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사놈과 사당놈을 대궐 안에 불러들여 아르랑 타령을 시켜 밤새도록 논일적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당패들이 들어와서 아리랑 타령을 대궐 안에서 불렀다 하는 것도 역시 요 한양가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 네. 듣다 보니까요. 우리 지금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 문화예술적인 부분도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왜 문화예술적인 부분이 이 18세기, 19세기에 이렇게 도드라졌게끔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그 기록들이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나라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위태로우면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록적으로 남겨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또 기록하는 게 더 많아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8세기 뭐 19세기 요거는 뭐 극변하는 시기죠. 뭐 산업혁명도 있고 혁명이 많았던 시기고 개항의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그러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뀌지 않나. 그때 그죠. 그 서양학으로 봤을 때는 모더니즘 얘기 나오기는 그 시기잖아요. 예. 네. 처음에 안성 아르랑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하게 시작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단 이제 뭐 문화원 있었으니까 네. 예, 그쪽에서 관심 항상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유네스코 이제 등재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성아리랑 좀 같이 등재시킬 때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최 교수님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면은 사당, 남사당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남사당이 그 조선 지금 얘기하는 1800년도 후반 그때 굉장히 활성화돼서 나온 이름이고요. 그 전엔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당 그러면 여자들이 모임 기능하는 데고요. 남사당은 남자가 끼어들어가서 남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남사당이란 게 없었고 사당패였습니다. 사당패는 여자들끼리만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못 들어갔나요? 절대 없었죠. 에이? 정말요? 그렇게다가 후기에 와서 여자들끼리 하는 기능이 한계가 있으니까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남사당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사당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분간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사당에서도 그 아리랑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리랑 얘기하면서 제일 얼마나 불렸을까 그랬는데 좀 아까 저기 민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그 1800년 후반이나 1900년도 되면은 그 전까지는 그 일반 서민들의 기록은 없었잖아요. 왕조 기록만 있었지. 그렇죠, 맞죠, 맞죠. 거의 왕조 기록만 있다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교류하고 서양 문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색다르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느낌으로 와졌는데 그때 지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제일 기억나는 게 고종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줬던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악보를 서양 악보로다가 처음 아리랑을 만들었어요. 채로 해 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그 아리랑도 그분이 이제 그 서양 악보로 만들어 줬지만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는 제일 재미있는 게 그 헐버트라는 분이 자기 여동생한테 편지를 보낸 그 편지 구절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바깥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뭐고 다 이렇게 아리랑을 너무 부르고 다녀가지고 시끄러울 정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베랑간에보다도 쭉 우리나라 예전부터 구전으로 전에 내려오던 게 그때 확 전국적으로 그 확산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심했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네,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대중화가 그랬다고. 돼 이루어졌네요.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이 안성화르랑 얘기하다가 좀 전에 우리 이제 최수 회장님께서 김기복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김기복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저 임상철 소장이 말씀하신 이 사당패, 네. 남사당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기복 선생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당패하고 남사당패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불교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조선의 국시가 숭유 억불 정책을 했거든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이제 없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절을 많이 없애고 스님들을 많이 없애고 스님들을 다 천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결국에는 이제 참 밥 먹고 살기 힘들죠. 사회생활 힘들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그때 절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악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먹고 살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스님들을 우리는 이제 재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님들이 밖에 나와서 춤추고 또 악기 부르고 악기로 활용해서 또 뭐 이렇게 갖고 이제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임상철 그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제 그 절에 사찰 주위에는 그때 이제 사찰 주위에는 무당들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이 좀 있었고 이 무속인들이 이제 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었어요. 절에서 이제 절과 같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있었고 그 무속인들이 결국에는 그 스님들한테 이제 그런 춤이나 소리나 노래들을 배워서 조선 후기부터는 사당패라고 이제 이런 패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사당패는 사당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성들을 주로 이제 여성들 예인들을 유랑 예인들을 이제 사당패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당패는 이제 여성들로만 사실은 구성된 게 아니고 여성들이 주로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여성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고를 추고 박자를 맞춰주는 거사라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었어요. 거사하고 요 사당패하고는 서로 짝을 이루어서 생활을 했고 그 사당패의 이제 우두머리를 모갑이라고 합니다. 모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쪽에 이제 남사당으로 얘기하면 이제 꼭투쇠 역할을 했던 모갑이 있었고 이 남자인가요, 그분은? 모갑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거사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남자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절에 가면 거사님 허듣기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사는 남자들이고 주로 거사들은 이제 소구를 치면서 박자를 맞춰줬고 사당들은 선소리, 산타령, 노래를 부르거나 줄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사당패가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서 뭔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이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죠. 피폐해지면서 이런 사당패들이나 유랑 예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에도
1900년도 초에 개다리패가 남사당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개다리패라고. 이 개다리패가 바로 바우더기패를 얘기를 해요. 이 개다리패에서 결국에는 안성 복만이패, 복만이패로 전승이 되고 복만이패에서 원육덕패로 오고 원육덕패에서 이원보패로 오게 되는 거고 이원보패에서 결국에는 이제 김기복 선생으로 전승이 되는 김기복 선생의 패가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김기복 선생의 패가 이제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제 남운용 선생 일죽의 남운용 남형우라고 하죠. 그 선생의 패하고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김기복 선생이 어떻게 보면은 남사당은 안 했지만은 마지막 남사당인 이원보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뭐라 그럴까요? 계보는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남사당 활동은 안 했지만은 두레패를 했어요. 이원보 선생은 그 남풍리의 두레패에서 농악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원보 선생으로부터 쇠가락을 전수를 받고 상무동을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김기복 선생이 남사당 안성의 마지막 남사당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아리랑이 바로 마지막 남사당인 김기복 선생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김기복 선생하고 남사당과의 관계 도대체 어떤 의미를 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천야록에서 나오는 경복궁에서 노래를 부른 분들이 바로 사당패하고 남사당패예요. 이게 사당패하고 남사당패들이 아리랑을 불러서 결국에는 지금 김기복 선생까지 전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 안성 아르랑이라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각났어요. 우리 보통 저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김지우 선생님 기억나요? 뭐 유명하잖아요. 아니 보통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영화 주제가입니다. 에? 영화 주제가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영화 OST입니다. 아니 심장이 갑자기 떨리는데 아니 우리가 배웠던 그 아리랑이 영화 OST래요. 김지우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놀라워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거 해명해 주세요. 예. 영화 OST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고 있는 아리랑을 우리는 본조 아리랑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911년도에서 1912년도에 일본 총독부에서 아까 우리나라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리랑을 발굴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리랑의 타이틀이 한 20개가 서로 달랐어요. 그 일본 총독부에서 조사한 그 아리랑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은 아리랑, 어르렁, 으르렁, 아리랑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아리랑이 조사가 되었어요. 아리랑이 조사가 되었는데 1926년도에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무성 영화를 이제 발표를 하죠. 이 무성 영화의 지금 말씀하신 OST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아리랑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이 지금 그 타이틀 자체가 그때 하나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아르랑, 어르렁, 으르렁이 나운규 감독이 만든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내가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용어가 완전히 아리랑으로 통일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 불렀다네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보내십시오. 문전에 오빠
밥은 다 어디로 가고 쪽박의 신세가 있냐. 그때 불렀던 이 OST는 그때 그 작곡을 하신 김영환 선생이 아마 작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아리랑은 사실은 원래 그 저기 나운규 감독의 고향이 북한의 회령이에요. 회령. 회령에 가면은 회령 아리랑이 있어요. 그 회령 아리랑을 듣고 자라신 분이에요. 이 나운규 감독이. 그때 이제 이 아리랑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든 것 같고요.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그 1926년 10월 1일 날 이제 그 발표기 첫 개봉을 하거든요. 개봉을 하는데 그 날짜는 어떤 날이냐면은 조선 총독부가 개관하는 날이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개관하는 날 우리 아리랑을 개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저항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아리랑이 그분 증언에 따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회령권가 북한 쪽 아리랑이었었나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어디서 증언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 회령에 그 철도 부서를 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아리랑을 그렇게 불렀대. 철도 부서를 하면서. 그러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그때도 와서 불렀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리랑입니다. 그 말씀 중에 김규복 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김규복 선생이 원래 그 보계면 북가현리에서 태어났죠. 북가현리에서 태어나고 돌무루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을요. 그 태어났고 남은용 선생하고 상시로서 같이 활동을 했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1987년에 전국 그 대사슴놀이에 출전을 해가지고 농악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출전을 해요. 1988년도에 대사슴놀이에 출전을 해서 농악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해인 1989년도 마산에서 제30회 전국 그 민속 그 경연대회를 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갖고 우리 안성의 남사당 이 보존회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안성 남사당 그 보존회를 이제 만들어서 초대 보존위원장은 임영일 선생님. 임영일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이 평택 농악단에 계시는 김규복 선생을 안성으로 모시고 온 분이 바로 임영일 선생이거든요. 향토사학자신 임영일 선생이었는데 임영일 선생님이 초대 그때 회장이고 2대 이제 회장으로 우리 김규복 선생님이 하셨고 또 우리 김규복 선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세 때 이원보 선생한테 그 쇠가락이라고 하면은 웃가락을 얘기하거든요. 이 웃가락이라는 얘기는 충청도 북쪽에서 이쪽 그 안성으로 해서 경기도 이쪽으로 부르는 경기도 이쪽으로 그의 어떤 그 가락, 꽹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락을 웃가락이라고 하는데 매구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기호 지방이거든요.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한 데가 기호 지방이 경기도 이남하고 호남 아니 충청도를 얘기하는 게 기호 지방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호 지방 가락이 저기 저희는 여기 쇠가락 그래거든요. 그게 꽹과리 얘기합니다. 근데 저 아래쪽 가면은 북을 더 위주로 치고 이쪽에 경기도 이쪽 기호 지방에서는 쇠소리를 많이 냈다고 그랬는데
김기복 선생님이 꽹가리 쇠를 잘 친 분 중에 하나고 아까 그 이제 태어나신 데가 돌모로 그러거든요. 돌모루가 어디냐면 지금 고3저수지 제일 상류고요. 그 이연보 선생님은 그 돌모루하고 같이 옆 동네인 시드물에 살았고요. 시드물이 지금 서운면 아니 지금 보겐면 남풍리예요. 이제 지금도 그 댁에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댁에 지금 조카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 남풍리 시드물이라는 동네. 예, 그래서 김기복 선생님 그때 그 2012년도에 유네스코 등재시킨다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 녹취를 떠왔었고요.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그 고3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예전에 그 아리랑 고개가 있었다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었는데 거기가 고3면에서 용인 넘어가는 언덕을 아리랑 고개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모시고 와서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리랑 하면 보통 그 아리랑 고개를 먼저 떠올리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아리랑 고개가 험난한가요? 그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깎아가지고 네. 그 새로 도로 만들면서 낮아졌는데 옛날에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고3 저수지가 생기기 전이니까 고3 저수지 아래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아마. 예. 혹시 그 김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리랑 그 18세기 19세기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이 역사적인 거랑 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먼저 또 태어나셨으니까 조금 그거. 아리랑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긴 해서 갑자기. 아유,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성해야 되는데. 왜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을 하다 보니 네.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면이 있어요. 공부 자체가. 아니. 저 많이 몰라요. 아이고 오늘 그러면 많이 배우시면 되겠네요. 많이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아리랑이라는 것이 원래 아리랑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좀 비슷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전돼서 조선시대 초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조선 후기 아. 일단 물론 그 전에 삼국 시대부터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 실제 문서상에 기록상에 나온 것은 조선 아마 중기 후기부터. 중기 후기부터 네.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당패와 그러니까 남사당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더 대중화가 더 되는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지다가 조선 말기쯤에 이게 좀 기록화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화에 의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에 빠졌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나 그거를 좀 이제 대표로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치 우리 고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면이 이번에 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뒤로 사실은 이제 일제나 사실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 겪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서양의 문화를 수용한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아리랑을 잊어버리게 됐는데 그리고 게다가 선입견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분께서 다시 과거에 실제 했던 우리 아리랑 중에 특히 안성의 아르랑을 이제 찾아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정리를 또 잘해주시네요. 이게 이야기가 많으면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돼. 맞아. 네. 현재 그 안성아리랑 전통의 시작을 찾아서 안성아리랑 기획방송 1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힘드신 건 없으신지 궁금해요. 제일 힘든 게 뭐니 해도 머니죠. 아이고야.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이런 말씀 좀 하나 드려볼게. 네. 우리 지금 이제 아리랑하고 남사당 보존에 여태까지 끌어온 게 아까 그래도 여기 지역 향토 여기 어른들 중에서는 이명희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그분이 그 서울대 수의학과 나오셔가지고 수의사를 하셨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부셨어.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이 가능하니까 쭉 끌고 올 수 있었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분이 초창기에 엄청난 지원을 하셨어. 그래서 89년도에 그 저희가 그 대통령상 받을 때 안성문화원에서 요번에 이제 그 여기 최 교수님이 이제 그 아리랑 보존회 하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회에 나가거든요. 그 아리랑을 가지고. 그런데 88년도에 아까 그 상 받고 그러면서 그 88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그 안성 대표로다가 참여해서 거기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해서 전국 예술 그 민속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게 89년도 제30회에서 그 대통령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사당이 발전해 온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안성문화원에서 남사당 지금 저기 그 축제 대신에 안성에 이제 이름이 그 몇 개 있잖아요. 거기 그 통일신라시대 때가 안성이 그 백성군이었었는데 그때 백성문화제를 저기 안성문화원에서 18회까지 운영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저기 안성시에서 바우더기 축제로 끌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임영일 선생님이 그 안성에서 안성 남사당 보존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사실 남사당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남사당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1960년대 심우성 선생이 우연히 마지막 남사당을 만나게 됐어요. 양도일 선생이라고. 양도일 선생을 만나고 저쪽 일죽에 사는 지금 아까 남은용 선생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 남사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심우선 선생이 이제 남사당 연구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남사당을 발굴을 했고, 남사당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남사당의 본거지가 우리 안성의 청룡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청룡리. 청룡사. 청룡사 불당골 그쪽 청룡리가 결국에는 우리 사당패 남사당패의 본거지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온 거죠. 물론 그 전에 1927년도에 이능화 선생이 책을 쓴 게 조선 해어화. 그렇죠. 해어화사죠. 그 책을 말하는 꽃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주로 그 사당패에 대해서 쓴 얘기인데 그 이능화 선생도 결국에는 안성 청룡리가 사당패 본거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심우성 선생이 발굴한 여러 가지 또 자료나 조사를 보더라도 역시 우리 안성의 청룡리가 남사당 사당패의 본거지고, 본거지이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성 기략에도 나오고 여러 구술자들 얘기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성의 두레패들이 또 사당패들이 경복궁 중수기에 가서 옥관자를 받았다. 또 뭐 영관자를 받았다. 뭐 이런 지금 구술이 전해지잖아요. 뭐 확실한 것은 두레패들 석정동 두루물패하고 적재울 두레패가 결국에는 경복궁 중수기에 가서 연기를 받아왔다 그러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당패하고 남사당패들이 경복궁에 갔었고, 또 경복궁을 이제 가다 보니까는 밤에 초청이 돼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고, 그 노래 중에 바로 우리 안성의 아리랑이 불려지게 됐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금 연구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사당패하고 남사당패가 전국에도 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안성의 사당패, 남사당패들이 그 경복궁에 주로 많이 갔을까? 그것은 청룡사하고 운수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청룡사는 바로 그 흥선대원군 고조부의 묘가 있었고, 지금도 그 고려 왕실의 한 왕실의 후손인 완천군의 묘가 지금 그 청룡사 대웅전 뒷등에 지금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수 사적비 그걸 보면은 그 임평대군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계속 청룡사에다가 후원을 해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찰. 예, 또 그다음에 임평대군의 원찰이거든요. 원찰 원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찰 원당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찰로 정했다 그런 얘기인데 기도를 하고 소원을 그 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임평대군이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요. 청나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귀국을 하는데 그 중에 큰형인 소현세자가 죽고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으로 왕이 그 둘째 형이 이제 왕이 됐지만 임평대군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더 힘든 건 뭐였냐면은 그 삼복의 옥이라고 그래서 임평대군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6이 있었어요. 6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릴 때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 죽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그 경신의 환이라고 그래갖고 그때 남인 세력을 숙종이 몰아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영모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임평대군의 세 아들이 전부 다 두 아들이 처형이 되고 마지막 복평군이 제주도로 귀향을 가요. 그러니까 임평대군이 결국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겠죠. 아마 청룡사에 와서 그 아마 자식들의 원을 빌었을 거로 생각하고 잘 알지만은 우리 지금 여기 칠장사도 그런 또 사연이 있잖아요. 임모고 왕후가 결국 뭡니까? 자기 아들 영창대군의 그 뭐랄까 원을 빌었던 그런 사찰로 원찰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럼 그 사찰 원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절마다 뭐 말하자면 기능이 있는 거였던 거예요? 많지는 특별히?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여기는 왕실 원찰은 정해져 있죠. 아, 이게 왕실 그렇구나. 원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1부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만 만나면 아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청룡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찰에 대한 이야기, 네 2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현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안성 아리랑을 부르다 안성 아리랑 2부작에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안성 아리랑의 기원은요 곧 안성의 기억이고 그 유래 곧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낸 예술적 정체성의 표출인 거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이 안성 아르랑의 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 문화 속에서 되살리는 그 실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성 아르랑 보존회 우리 회장님이신 최수 교수님이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김지윤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내용을 좀 1번 멘트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 일단은 좀 선입견을 깨는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뭐였죠? 그 꽃 말하는 꽃이라는 말이 뭐였죠? 해어화. 아 해어화.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그래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해어. 아 이거 이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순간 여러 가지 막 상상을 하게 됐었는데 참 그때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못 들었어요. 근데 좀 너무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안성 아리랑 1부 전통의 시작을 찾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와, 안성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특히 이 안성 아르랑에 속해져 있는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더니요, 자꾸자꾸 궁금해집니다. 2부에서는요, 이 안성 아르랑, 오늘 안성 아르랑 부르다 2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다시 만나 주실 거죠?
그럼요, 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자. 감사해요. 이 안성 아르랑 이 기획 방송을 통해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안성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안성에 살지 않은 그 외부에 있는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까지도 안성의 그 아르랑에 대한 그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네, 몸소 또 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을 지금 최 하고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특히. 아이고야. 그런 말씀.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성 아리랑 전통의 시작을 찾아서 일부 안성 아리랑의 과거 역사, 네,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